나는 이미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난 지금 여기도 괜찮아. 우리가 굳이 강남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고민인 거죠. 아내분들이 혼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라님, 제 남편 좀 설득해주세요. 네, 하나도 안 통해. 내 여자친구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면은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 오늘 혹시 유튜브 제목 보고 오셨어요? 유튜브 제목이 뭐냐면 내 남편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예요. 내 남자친구, 내 아내, 내 여자친구는 나와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사실은 투자 성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성찰이 중요한데 아니 내 남편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니까 지금 이 투자 성향을 알아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5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자, 나는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생각하는 안정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불안을 감당하는가 해소하는가? 만족을 알고 있는가? 인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남자친구가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면은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진짜 돈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돈을 피하고 있는지 이걸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돈에 대한 그 흡수력을 점수로 매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정해져야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이거는 연애할 때 미리 물어보고 결혼하면 제일 좋아. 결혼하고 나면은 돈에 휘둘릴 것 같은지 돈을 지배할 것 같은지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화폐는 진짜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돈은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애한테 휩쓸릴 건가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 돈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내가 그 돈을 꽉 잡고 장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지 돈에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정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컨텐츠의 핵심이에요. 나는 이미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난 지금 여기도 괜찮아. 우리가 굳이 강남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고민인 거죠. 난 용산 가서 살면 안 되나? 난 이촌동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여기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사연자분들 중에 꽤 많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내가 월급을 한 월 500만 원 받아요. 그럼 연봉 8천에서 1억 정도 받으면 한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세상이 움직이고 나는 지금 이 울타리를 쳐서 이미 안정이라는 공간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건물은 높게 올려지고 있고 늙었던 것들은 부서지고 힘이 없는 화폐는 사라지고 있는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본인만 괜찮대. 이 정도면 충분하대. 사실 안분지족이라고 하잖아요. 다 괜찮다 이거야.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안정의 울타리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안정의 울타리에서 나와야만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높아지거든요. 그 시선이 높아져야 진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500만 원, 내가 연봉 8천 이러니까 야 너도 500, 너도 8천에 만족해 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것은 억지다.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을 이미 안정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있는 분한테 이야기했다 이러면은 이 긁는 거예요. 제가 여기 3번째 보시면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정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있는 사람한테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많거든. 이런 사람들은 대립할 가능성이 꽤 많아요. 여보 나는 강남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니야 나는 안정적이라니까? 이라고 하면 대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보는 그거밖에 안 돼? 넌 여보는 연봉이 8천이 만족돼? 난 연봉이 8억이라도 만족되지 않아?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뭐 싸우는 거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맞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직종에 있으니까 서로가 많이 잘 통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결혼하고 이 사람이랑 날 말이 잘 통하네 하면서 결혼하는데 본질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안정과 행복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과 정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순간에 많이 벌어지더라고. 부부 연인 간에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많은 의뢰인들을 보면서 비슷비슷하더라. 첫 번째, 논리적으로 대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분들이 혼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라님, 제 남편 좀 설득해주세요. 제 아내 좀 설득해주세요. 이 사람 하락론자예요. 보라님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막 열강하는 거야. 자본주의가 뭐냐면요. 막 이런 얘기. 처음에는 막 그렇게 했었어, 제가. 네, 하나도 안 통해.
내 논리를 이 사람한테 주입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죠? 폭력입니다. 야, 너가 지금 뭐 부동산 좀 안다고 나 가르치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절대 내가 더 똑똑하니 네가 더 똑똑하니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부동산을 좋아하는 우리만 이러지 않는다고 될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해봐야 돼. 여보,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6억짜리 집에서 산다고 해서 만족하는 거 알겠는데 그건 야 당신 생각이잖아. 근데 한번 잘 들어봐. 내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 내가 원하는 안정과 행복이라는 것도 있어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럼 그도 느낄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이야기했나? 자,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안정을 물어보고 존중하자. 당신이 생각하는 안정이 뭐야? 내가 생각하는 안정은 이래. 나는 아이를 데리고 조금 더 안전한 환경으로 갔으면 좋겠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돈이 녹고 있대. 근데 우리가 서울이란 땅은 되게 작잖아. 우리가 나중에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아직까지 연금이 안정적으로 준비 안 됐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소비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일정 부분은 안정한 데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서울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인 땅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정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자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싶거든. 근데 우리는 가능한데도 못하고 있어. 대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 이게 나쁜 게 아니더라.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안정을 먼저 이야기하던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안정을 먼저 물어보고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성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아니 우리 지금 신축 살잖아. 여기 신도시야. 충분히 괜찮아. 우리가 만약에 빚을 지면 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이상 들어갔는데 애랑 여행 갈 수 있는 것도 적어지는 거 아니야? 돈 더 벌 생각은 없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차 한 대 사고 여행 좀 다니면서 아이한테 좋은 추억을 쌓아주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 맞거든. 우리는 미래를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지금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나도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동안 자산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거든. 반대로 생각하면 현금의 가치가 엄청 떨어지고 있다고. 내가 버는 돈보다. 예전에는 연봉 8천 7천 이러면 야 너 그렇게 많이 벌어 이랬어요. 지금은 1억이 넘잖아요. 대부분 또 희한하게. 우리도 모르게 막 차이가 나고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착각하나 봐. 그리고 또 주변 보면은 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야. 그 남편 자기보다 엄청 돈 잘 버는 사업가가 몇 명 없을걸.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되지 못하면 아예 섞일 수도 없어요. 부부라는 공동체가 아니면 나 혼자 뭐 내가 600을 벌어서 뭐 10억을 대출받던 5억을 대출받던 무슨 상관이야. 망하면 내가 잘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근데 결혼하면 그렇게 안 되지. 같이 번 돈이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부부가 되어 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부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부분 때문에. 야 너랑 나랑 돈에 대한 가치가 다르니까 너 돈 네가 관리해. 내 돈 내가 관리할게. 좋은 걸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 서초감자님처럼 작은 돈을 모아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좋은 거 사시는 분들 보면 작은 돈들이 구르면 복리 효과가 나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커지는지 스노우볼 효과를 알기 때문이야. 워렌 버핏도 이야기하는 CAGD처럼 그런 것도 연평균 복리 수익률을 언급하는 이유도 구르면 구를수록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야. 경제적으로 두 분이 맞벌이 하면 같이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화가 안 되면 아예 섞일 수가 없어요. 이 1, 2번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세지만 자존감도 높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근데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표정 하나에 분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 이 사람한테 논리로는 안 되겠어. 요렇게 논리가 안 되면 그 욕망을 보여주세요.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 내가 욕망의 크기를 줄일 수 없잖아. 나는 지금 여기가 싫어. 언덕 못 살겠어. 나는 평지로 살아야 돼. 나는 돈 더 벌 거고 더 모아서 나는 빨리 은퇴하고 싶어. 나는 해외여행도 매일매일 가고 싶어. 그게 죄야? 내가 부동산이 좋아? 그럼 아예 소비를 하지 마. 극단적으로 부동산 공부하는 거 보여주고 임장 열심히 다니고 책 진짜 미친 듯이 읽고 앉아서 부업하고 막 내가 만약에 외벌이 하는데 집안일 하는 사람이야. 여보 밥 좀 줘. 이러면 당신 해먹어. 나는 여기 갈 거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안정이 그거면 나한테도 내 안정을 찾으러 나도 여행을 떠나볼래.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욕망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왜 이 논리가 안 통하냐면은 여보 나는 강남 가고 싶어 하는데 막 명품 사고 있어. 연봉이 뭐 2억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보여주는 척 하지 말고 그 욕망이 진짜인지 스스로한테 물어봐.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진짜 집중해. 그게 제가 얘기했던 자아성찰.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 거 맞아? 내가 강남을 원하는 이유가 진짜 안정 때문이야? 아니면은 내 주변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대학교 동창들이 다 강남 가는데 나는 아직까지 관악구 사니까 그냥 끌킨 거야? 욕망을 보여주되 나도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원하는지 나도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원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만 그 남편, 그 아내를 설득할 수 있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와이프의 할머님이 이 영상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시는데 너무 재밌대. 여든이 넘으셨어요. 제 유튜브도 봐주시고 너무 항상 이쁘다고 해주시고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좋아요를 막 계속 누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할머니 그럼 좋아요 됐다가 안 좋아요 됐다가 좋아요 됐다가 취소됐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만 눌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이 좋았다면은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색깔이 딱 바뀌거든요. 한 번 더 누르면 좋아요가 취소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만족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자는 것은 이 안정에 대해서 정하자는 의미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욕망을 어느 정도 크기를 정해두자 이겁니다. 근데 이걸 정해둘 수 있으면 거의 스님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죠? 신부님에 가깝거든요. 인간의 큰 비극은 적당히를 모른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쇼펜하우어의 책에 나오는 건데 욕망은 처음에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생존이 보장되면 더 큰 대상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필요해서 원했던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게 돼요. 진짜 나쁜 놈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뭐죠? 옆에 있는 연인이에요. 처음에는 외로워서 처음에는 결혼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설레서 결혼했는데 주로 보면은 이 나쁜 인간들이 그 원했던 것이 당연한 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배고픔이 해결됐으면 이젠 더 맛있는 걸 원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만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면은 괜찮니?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랑 이제 사실은 결혼을 하고 3번째 이사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굳이 더 막 옮겨갈 필요가 있을까? 이 이전에 제일 처음에 살았던 곳은 양재동이었어요. 양재동에 있는 빌라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는 교통이 되게 중요했던 사람들이라서 양재동도 괜찮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되게 우리 둘 다 맛있는 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걷는 게 얼마나 우리 둘을 풍족하게 만드는지를 일찍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욕심은 제가 더 많죠. 근데 사실은 와이프는 이미 어떤 부분이 만족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보여지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게 되게 멋있거든. 근데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여지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 그런 것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에 대해서 만족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집을 구해주는데 저희 의뢰인 분들 중에 부부 연인 간에 이 부동산의 생각이 다른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한테 설득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강의록을 들고 와가지고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남편분들이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 나도 똑똑해 너만큼. 안 통한다 이겁니다. 워렌 버핏을 데리고 와도 안 들을걸요. 그가 주변으로 쳐놨던 그 울타리는 굉장히 단단하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논리적으로 대립하려 하지 말자고 제가 말해놨잖아요. 이 이야기를 냉정하게 그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그건 여보가 생각한 울타리잖아. 왜 나를 그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해?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게 폭력이라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와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섞일 수 있는 게 중요하다.